오늘은 2023년 11월 27일이 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민주당은 개딸이 흥하게 하고 개딸이 망하게 한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망할 정도가 아니고 폭망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예측이 딱 들어맞고 있는 듯합니다. 지금 혁신계 원칙과 상식이라는 그 나간 사람들의 나가지 않고 안에서 버티고 있는 사람들 토론에서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혁신계는 원칙과 상식 토론회입니다. 혁신계가 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극성지지층 개딸들이 최강욱 전 의원의 설치는 암컷 발언까지 비유하는 등 비이성적 행태가 도를 더 가자 그에 맞서는 반작용도 점차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혁신계 의원들이 당이 개딸 파시즘당 됐다. 개딸 파시즘당, 개딸 폭력당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개딸 파시즘당. 파시즘은 공산주의라든가 이런 아주 극단적인 좌파를 집단을 얘기합니다. 전체주의 집단, 개딸 파시즘당이 됐다. 일가를 하는가 하면 일부 원외 인사들은 신당 창당을 예고하고 나서고 지금 당이 이제 이재명이 맛을 좀 봐야 돼. 뜨거운 맛을 지금 봐야 됩니다. 뜨거운 맛이 아니고 이제는 아주 확 익는 맛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정신 차릴 게 아니고 정신 차리는 순간 아마 그때는 세상이 이렇구나 하는 걸 느낄 겁니다. 지가 뭔데 자유민주주의를 이렇게 파당을 치고 파괴를 하고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떻게 그런 일개 전과자도 전과자지만 거기다가 플러스 혐의 그 범죄 혐의가 지금 몇 개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당을 장악을 합니까? 이게 뭐 가지고 장악했을까요? 돈이겠습니까? 아니면 그의 능력이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그게 미스테리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당을 자기 마음대로 잡아가지고 대한민국 정부를 갖다가 파괴하고 있는지. 지금 이재명은 죄가 엄청 큽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파괴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정부를 파괴하겠어요. 입만 열면 정부 파괴입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었느냐 이거예요. 1년여 만에. 이거는 뭔가 문제가 크다. 민주당의 문제가 크다. 민주당은 이제 해체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해체의 낌새가 보입니다. 민주당 혁신계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딸 파시즘당이 됐다 일가를 하는가 하면 일부 원외 인사들은 신당 창당하자 하고 예고를 하면서 이미 신당 창당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혁신계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이 이화대학 조기숙 교수, 최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연구소 교수 등 초청해서 원칙과 상식 민심 소통 전문가에게 듣는다 주제로 토론회까지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기숙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조기숙 교수는 말이죠. 이분은 아주 노무현 시대 청와대 무슨 수석도 하고 한 완전히 그냥 소위 정치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역대 민주당 역사상 주류가 비주류를 이렇게 대놓고 탄압한 적이 있는가 생각해 본다 말했습니다. 아주 확실히 정확하게 표현했네요. 최고위원들이 홍위병처럼 비주류를 색출하자고 주장하고 개딸들이 호응하는 파시즘 행태는 도대체 민주당 역사상 본 적이 없다 개탄했습니다. 이건 민주당 역사가 아니고 세계 역사상 홍위병 빼놓고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외연을 확장해 줄 사람들은 등을 돌리고 혐오감 때문에 민주당이 외면한 사람들만 설쳐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민주당의 현주소다 하면서 조국 사태 후유증, 강경파 득세, 대선 경선 후유증으로 이 정당은 이재명 대표하고 이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 지지자들이 반대 목소리를 억압하는 포퓰리스트 정당이 완성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당화가 된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사당화, 즉 이재명 당이 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진원 교수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체제하에서 민주당이 극단적인 강경파인 개딸 목소리에 기대는 개딸 파시즘 정당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친명과 비명 간의 갈등 배경은 단순한 권력 싸움이 아니라 개딸 파시즘 정당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국민들을 대표하는 개방적 국민정당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금 이 정도 나온다는 건요. 지금 이 정당이 이 민주당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위헌정당이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위헌정당. 위헌정당 심판 청구를 통해서 이 당을 갖다가 완전히 공중분해시켜야 됩니다. 그게 뭐냐. 위헌정당 심판 청구를 해서 위헌정당이 딱 드러나면은 바로 거기에 이 안에 있는 의원들이 전원 다 사퇴를 해야 됩니다. 의원직 사퇴. 바로 이 당을 갖다가 위헌정당 이 심판 청구를 누군가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개딸과 친명 원외 조직의 즉각적인 해체를 자기가 명해야지 일부러 그걸 갖다가 사주해가지고 이렇게 한 이런 개딸들을 이렇게 사주해서 개딸 고난을 막 주고 말이죠. 개딸 말을 잘 듣고 해가지고 당이 오늘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교수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총선에서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 중도 확장을 가로막는 극단 성향의 개딸 중심 이재명 사당화 체제를 해체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원욱 씨 알죠? 이원욱 씨는 정치판에 서로 악마와 극단적인 혐오 정치 구조를 바꿔야 한다. 조홍천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천은 공천 따위라고 생각한다. 공천 따위라고 생각한다. 지금 공천 하는데 공천이 아니다 이거야. 그건 공천 따위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김종민 의원은 이 나쁜 김종민이 아니고 이건 이 사람은 나이 많은 김종민입니다. 그 뻔뻔스러운 그 김종민 그 스포츠카리를 떡 하고 맨날 탄핵 부르짖고 대통령을 2개월 취임한 지 2개월 만에 탄핵시켜야 된다고 주장한 그 못된 그런 자가 이름이 김종민인데 그 김종민 아닙니다. 또 다른 김종민입니다. 김종민 의원이 공천 관심이 있었으면 만들었겠냐 이러면서 굉장히 아주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이날 저 혁신계 모임 원칙과 상식을 주도하고 있는 삼선의 이원욱 의원, 재선의 김종민, 조홍천 의원이 이 자리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이낙연계에서는요, 원외 단체가 민주주의 실천 행동을 만들었습니다. 네. 새로운 정치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행동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민주당은요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이 사람들은 아니다. 대한민국의 이 유익한 정당이 아니다라는 바로 인식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사이에서 많이 파급되고 있다는 사실. 이게 무슨 대한민국 정당입니까? 그러니까 위헌심판 청구를 통해서 정당 위헌심판 청구를 통해서 옛날에 통진당처럼 해산시켜버려야 할 정당이 바로 이 당 아닙니까? 이게 증명 아닙니까? 왜?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홍위병당이니 외부 교수들이 전부 다 이건 안 된다. 개딸당 이거는 파시즘당이다. 파시즘당이면 대한민국에는 파시즘당이 정당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해산정당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지금 이재명 당을 정당 해산 청구를 해야 될 겁니다. 정당 해산. 이렇지 않으면은 이 당은 이재명이란 자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지금 범죄 혐의가 몇 개입니까? 10몇 개 되죠. 그리고 재판에 지금 앞으로는 월화수목금 다 나갈 겁니다. 그런 사람이 쥐어틀고 소위 개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폭압 독재 파시즘 정치를 하니까 자기가 무슨 히틀러입니까? 또 그와 같은 길을 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그렇게 대한민국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국가 파괴, 정부 파괴를 일삼는 이 제명의 이 나쁜 영향력이 오늘날 극단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것. 이것을 제어 통제하지 못한다면은 대한민국은 정말
위험에 빠진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당은 내부적으로 분열해서 폭발하기 시작했다. 참으로 그나마 다행이다. 이재명 당을 완전히 폭파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 정당, 대한민국이라는 목표를 같은 목표를 가면서 어떤 뜻이 다른 좌우의 날개로 가려고 해야지. 아니 목표가 다르면서 좌우가 있다면 그거는 틀려먹은 거다 이거예요. 비행기가 어떻습니까? 양날개가 있어야 비행기가 비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좌파는요. 이 비행기가 거꾸로 날개가 가려고 하고 한 날개 우파는 바로 가려고 하는데 이 대한민국이 결국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바로 좌파들 때문에 극좌파 때문에 지금 그런 현상이 딱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비행기가 뜨기 위해서 어떤 목표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좌파 날개를 완전히 잘라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좌파, 다른 나라들 다 좌우가 다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도 좌우가 다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누구 좌파이기 때문에 그럽니까? 북한 좌파, 친북 좌파들이기 때문에 문제고 친북, 친중 좌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념적 좌파라는 건 안 됩니다. 이런 국가를 갖다가 별난을 갖다가 추구하는 그러한 좌파들은 그거는 반국가 단체라고 밖에 볼 수가 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하는 행위들을 한번 보십시오. 정치 행위들. 이재명이 하는 정치 행위는 단 한 번이라도 대한민국 정부를 위해서 일한 적이 있습니까? 역할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그러한 것을 기대한 흔적이 있습니까? 그는 오로지 대한민국 합법적인 정부를 깨려고 깨트리려고 탄핵과 모든 것을 국민 선동과 왜곡과 이런 가짜 뉴스를 생산해서 얼마나 지금까지 1년 반여 동안을 저렇게 하면서 개딸을 중심으로 해서 존재해 왔는데 이제 고름이 터질 때가 됐습니다. 이제 메스를 대야 될 때가 됐는데 자기네 자당에서 이제 메스되고 있습니다. 참 고약한 이재명 때문에 이 나라가 완전히 병들었습니다. 이 나라 병든 그 병을 갖다가 이제는 철퇴를 내려야 된다. 고강도 처방을 해야 된다. 고강도 처방은 바로 외과적 수술을 통해서 다 도려내버려야 된다. 이런 현실에 지금 그들이 스스로가 부닥치고 있는 겁니다. 예. 네, 대한민국은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대단히 잘 가고 있습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는 성공합니다. 지금 많은 외교 안보적 성공, 그다음에 민생을 위한 수주 많이 받아들이고 대한민국 국격을 높이고 지금 엄청난 시스템 속에서 대한민국이 국제관계에서도 벌써 나토와 같은 수준의 소위 우리 대한민국이 서로 한미일 3국이 서로 핵 확장 억제 그룹이라는 새로운 테이마의 안보의 어떤 상태로 격상했다는 것. 이래서 세계가 경의의 눈으로 쳐다보고 그래서 한국에 지금 수주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왜? 한미일 3국이 안보를 핵 확장 억제 그룹을 만들어서 담보가 된다면 이 나라에는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수입선 이런 걸 아주 해도 전혀 괜찮다 해서 지금 모여들고 있는 이러한 현상. 극좌파들이 그렇게 대한민국을 이럴 때 좀 안정감 있게 도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극좌파들은 이것을 깨려고 온갖 거짓말 가먼이설로 국민들을 속이고 소위 선동, 악선동을 하고 있고 왜곡 선동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이제 국민들도 대부분 다 알아차렸습니다. 이 개딸당들, 이 민주당은 싹 없어져 버려야 할 정당이라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오늘의 시그널입니다. 네, 여러분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